네, 우리 실물경제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대통령실에 내년도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 세계 경기 전망이 우울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대책들을 갖고 있을까요? 업무 보고 마친 이창양 장관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년 세계 경기 둔화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 여건은 더 나빠질 거고 또 지금 무역 수지도 안 좋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내년 세계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수출 시장이 상당히 침체할 것 같아서 우리 수출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에 수출이 한 4.5% 정도 감소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전망 하에서 수출 동력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내년에는 역성장을 방지하고 수출 플러스를 만드는 걸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저희 정책 방향으로는 수출 현장 애로가 많습니다. 네. 주로 가장 큰 애로가 이제 무역금융 애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시장에 나가기 위한 인정의 애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의 애로가 있습니다. 예. 이 3대 애로를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해소해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력시장, 전략시장, 그다음에 기존의 전통시장 같은 시장별로 맞춤형 전략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요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원전이나 방산이나 프로젝트 수주 같은 것을 저희가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수출 동력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네. 이런 수출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대통령 주재로 수출 전략회의를 내년부터 계속할 거고요. 또 산업부가 수출 플랫폼이 돼서 정부 각 부처에 수출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예, 이 실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경쟁력이 핵심입니다. 이 중국 등을 따돌리고 이 첨단 산업의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첨단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역시 연구개발 투자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내년에 반도체 분야를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배터리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 조 단위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투자가 적게 이루어지자만 첨단 산업은 경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투자를 적게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가장 중요한 그 입지를 저희가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국가 산단을 조성할 생각입니다.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광물이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가 이 캐나다나 인도네시아나 칠레 같은 또 호주 같은 이런 그 핵심 광물 보유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해서 핵심 광물 보유를 확보를 저희가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예. 네. 산업부 내에서는 또 조직 개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 조직이었는데 소재 부품 장비 조직을 산업 공급망이라는 정규 조직으로 이제 개편을 했는데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고민에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중 이제 경제 패권 그다음에 러우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지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첨단 산업이 많이 나오면서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물 경제를 담당한 산업부에서는 당연히 공급망 안정을 위한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책도 같이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핵심 광물 분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희가 그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일단 그다음 필요하면 저희가 자립화를 통해서 국내 생산을 저희가 촉진하고 이런 소부장 산업을 더 키워서 앞으로 수출 산업화하는 데까지 저희가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정책 패키지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또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원전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내년도 원전 정책 방향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올해는 이제 탈원전 폐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원전 산업 제도화에게 아마 원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더 이제 건강하게 하고 저희가 원전 산업의 수출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저희가 재개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원전 기자 접체에 일감을 많이 공급해서 원전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제가 주력하겠습니다. 체코, 폴란드와 같은 원전 수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에 저희가 수주 활동을 차질 없이 전개하고요. 잠재 시장도 좀 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필리핀 같은 잠재적인
그 원전 수출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섭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저희가 원전 사용후에 나오는 그 핵 연료 예. 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원전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법적 제도적인 또 기술적인 기반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2030년 21.6%로 낮아져서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현 정부의 의지가 퇴보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장관님의 견해도 좀 궁금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정부의 탄소 중립 의지는 확고합니다. 예. 네, 탄소 중립은 사실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꼭 가야만 할 길이고 또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만 저희가 내세우는 목표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30년에 30% 그 재생에너지 네. 부분을 가겠다는 그 NDC 그 목표는 사실은 현실성이 좀 그 부족하다 저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제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저희가 2030년에 21.6%로 돼 있는데요. 네. 그건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 만든 9차 수급 계획에서 전망한 20%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반 확대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에너지 파이 자체를 넓혀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런 전략을 갖고 있고 절대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줄인다든지 또는 뭐 원전만 강화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전기와 가스 요금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민들은 전기나 가스 요금 변화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릴 거는 확실시 되는데 얼마나 올리실 생각이십니까? 예, 세계적인 에너지 이제 위기 때문에 예. 에너지 요금이 폭등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적인 그 에너지 가격 상승을 에너지 가격에 바로바로 우리가 반영했다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예. 적게 반영이 어려워서 우리 한전 같은 공기업에 적자가 많이 쌓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도 많이 났고요. 또 약간의 그 채권 시장 어려움도 사실은 초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 요금을 현실에 나간다 이 방침은 정확합니다. 근데 얼마나 올릴 거냐 하는 것들은 이건 물가당국과 좀 협의를 해서 국민들께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그런 방침을 갖고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도 또 에너지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네. 이런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바우처라든지 쿠폰이라든지 이런 그 복지 제도를 아주 촘촘하고 두텁게 할 생각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전기 가스 요금이 오를 거다. 이거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좀 있을까요? 방금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게 기초 생활 수급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요. 작년에 저희가 본 예산 1,000억에다가 추경 1,0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단가와 지원 과구를 늘리고 있고요. 지금 아마 118만 가구 정도가 아마 지원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연탄을 아직 사용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한 5만 네. 가구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탄 쿠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등유를 사용하는 가구도 좀 있습니다. 한 5천 가구 되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유 바우처를 제공해서 이번 겨울에 동절기에 에너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두텁게 지원을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올해 이슈가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 상인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까지 나온 겁니까? 저희가 이제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라는 걸 구성했습니다. 10월부터 구성해서요. 자주 만나서 이제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같은 관련 부처도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서로 상호간에 그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 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유통업체나 상인들 시장에다가 그 온라인 역량을 좀 강화해주는 쪽으로 지원을 강화하고요. 대신 이 중소상인들은 대형 업체 유통업체들이 그 지나치게 규제가 되지 않도록 좀 완화하는 방향을 좀 허용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 조만간 아마 좋은 상생 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내년 11월에 개최지가 결정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쟁국이 조금 더 앞서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을 좀 갖고 계실까요? 예, 지금 이 BI 회원국이 한 170개국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11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다들 자기 국가의 그 지지 국가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세로 갖고 전체를 보기는 판단하기는 어렵다 보여지고요. 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산업 강국, 문화 강국, 그다음에 기후 변화 강국 이런 여러 가지 강점 요소를 제시해서 저희가 수주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상당 부분 제가 초반보다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다, 뭐 그런 느낌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에게 이 K 칼추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산업 강국, 문화 강국 요소를 적극 홍보해서 저희가 2030년 부산 엑스포는 꼭 저희가 차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